네, 그 대구문학관 지역 신간 소개 프로그램이죠. 이달의 신간. 이달의 신간에서는 매월 소개된 신간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요. 책을 출간한 우리 지역의 작가분을 직접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달의 작가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요, 최근 이 새 시집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를 출간한 우리 박지영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 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새 시집이죠. 그 네.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 이 시집에 대한 좀 전반적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5번째 시집인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를 갑자기 발간하게 되었어요. 거창하게 발간 배경 같은 거는 없고요. 지난 시집 발간 후 3년 만인데 코로나에 대한 시편을 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시들의 의미가 희석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시대의 흐름 그런 것도 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흥미도 잃고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시집을 또 한 권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간의 내면 탐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즐겨 쓰다 보니까 자의식이 강하다 이런 말도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성에 취해서 단번에 쓰는 편이 아니고 사유를 거쳐서 한참 된장처럼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시집에 그 예전에 써놨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죽음에 관한 것이 이 시집에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만이 그 언어 말 한마디에서 느끼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거를 메시지나 레토릭 이런 것보다도 저의 언어의 결을 살리자 그런데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네. 동명의 표제작이죠. 네네. 이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작품의 내용과 함께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표제작으로 삼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집 원고를 수정하고 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상황이 힘들었잖아요. 순간순간 간절해지고 멀리 있는 아이들, 자식들, 손자들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 이게 가슴에 딱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달았는데 이게 또 표제작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역에서 보니까 노숙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놀라웠어요. 근데 제가 아침 일찍 산책을 하면서 그 빵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숙자가 유리창 밖에서 빵집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빵을 먹고 커피를 다 마실 동안 한 25분쯤 될 건데 그래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유로 정도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도 썼지만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기 위해 그 가게 앞 유리창 밖에서 쳐다보듯이 이 노숙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노인의 그 간절함은 별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하는데 그 말이 아마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고 그분이 빵이 아니라 커피를 들고 가는 데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침 해장 커피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예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부끄럽지만 뭐 나이 든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벽까지 원고를 쓰거나 집안일을 과하게 하거나 그러면 2, 3일 동안에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2, 3일이 지나도. 그런 데서 오는 것. 그러면서 제 건강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또 간절하면은 자식에 대한 문제, 나라에 대한 문제, 또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간절함에 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겠지만 간절함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집을 읽으면서 가장 눈길을 갔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사실 일상이든 글이든 뭐 말이든 그 속에서 어떤 사유나 성찰을 발견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그런 것들을 아주 뭐 파격적이거나 뭐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성찰로 네. 이끌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가령 이 간절함 늙지 않는다 이런 제목도 파격적인 문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아련하고 또 새로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발견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새로움을 주었다니 다행입니다. 시 쓰는 방식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단순해졌다고 할까요? 그것도 아마 코로나 영향이지 싶어요. 그전에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시 쓰는 데서도. 그런데 그것을 차단해 버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기교를 벗어버렸다 할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시집들은 일상적으로 제 생활 속의 이야기이고 제 혼자 중얼거림 그런 것들이고 또 제가 사유하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너무 이게 직설적이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고맙습니다. 성찰이라고 또 보아주셔서.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고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정신분석에 오래 몸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늘 나를 들여다보게 되죠. 너는 왜 오늘 그런 말을 했니? 꿈에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니? 그러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인식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는 처음에 시집에 묶으려고 준비한 원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원고 분량이 적어서 몇 편을 더 추려 넣어야 했어요. 그래 너무 사실적이고 리얼하지 않은가 하고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나 뭐 시인들이 그 노숙인의 반전의 묘미가 바로 시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또 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고요. 또 시는 당연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또 다스리면서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기존의 시 쓰실 때는 그런 점이 없었는지, 그래서 기존의 시집들과 비교해서 이번 시집에서 좀 달라진 점, 특별히 좀 달라진 점은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단순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꿈 일기를 적어요. 그래서 꿈 일기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가끔 그것을 보면서 시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첫 시집이 아니고 세 번째 시집 검은 맛에서 한 편의
꿈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집이구나. 사적인, 너무나 사적인 순간들의 두 편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절함은 늙지 않는다에는 7편의 시가 있어요. 꿈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저기 시를 이제 꿈을 가지고 시로 형성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죠. 한 정신분석 공부하고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꿈을 그대로 쓰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환상적으로 가서 어려워하고 근데 이거 꿈을 또 그대로 리얼하게 쓰면은 이거는 시가 아니고 꿈 얘기잖아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에서는 7편에 하나는 이제 헤카바의 꿈이지만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꿈이지만 이제 6편은 제 꿈을 시로 형상화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 까먹는 밤이라든가 가만히 운에 자각몽 또 흔적 저 너머에서 빛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기 그 말 때문에 뭐 이 작품들이 이제 꿈을 형상화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꿈 일기라는 것도 네. 언젠가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해주신 맥락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소개해주신 뭐 간절함을 냈지 않다 표제자를 비롯해서 네. 꿈 작품들 외에 네. 혹시 좀 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 있다면 한두 작품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 시 중에서 대표작이나 소개할 작품을 얘기하라 그러면 늘 망설이게 돼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저에게는 다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평론가들이나 시인 선생님들은 미끼나 테이블, 문이라는 기호 이 작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름의 힘, 가만히 운에 이것도 꿈이에요. 꿈을 그대로 시로 쓴 건데 또 늘 나는 나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시예요. 그리고 밤 까먹는 밤을 꼽을 수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있고 저는 이번 시집에서 제 서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평생 나는 내 손님일 뿐이었다. 손님의 말을 받아 적은 기록을 여기에 남긴다. 제가 올해로 등단 30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딱 또 그것도 아마 책을 내는데 제가 그래 30년 만에 책을 한번 묶어내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 한 8권의 책을 썼어요. 시집 5권, 평론집 1권, 산문집 1권. 근데 이 책들을 간혹 펼쳐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쓴 글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 내가 이런 글도 썼어?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기억이 나빠서 그런가? 내가 쓰고는 그냥 잊어버려. 다음 걸 또 써야 되니까 잊어버리게 돼. 외우는 시도 한 편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의 뮤즈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는 내 손님일 뿐이었다라는 말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힘, 그것을 손님의 말을 받아 적은 기록을 여기에 남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보고 너무 자의식이 강하다 어쩌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누군가의 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글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집들을 보면 작품보다도 그 앞에 실린 서문들이 훨씬 더 인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번 시집도 그 서문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 시집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소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책을 과연 어떤 독자들이 좋아할까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좀 어떤 독자들이 읽으면 좋아하실지? 젊은 독자가 읽어야 홍보가 잘 될 텐데요.
제 책은 젊은 독자보다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렵다, 뭐 시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네 시집 요번 시집 좋다, 쉽게 읽었다, 빨리 읽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 젊은 분들은 아마도 간절함이 나이 든 분들보다 덜한 것 같아요. 나이 든 분들은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허술하게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호흡하게 돼서 좋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순간순간은 신의 섭리 같은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때 정치적인 문제, 선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나라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개인적인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 더 좋아하시는데, 저는 독자의 계층 구분 없이 누구든 제 시집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집 뒤에 산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낭송해도 될까요? 네, 주십시오. 네. 해저 물도록 나는 어디를 헤매다 이제야 왔을까. 지난 날엔 잘 몰랐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간절함이 찾아왔어. 그 간절함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간절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 운명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 나는 그 힘을 믿어. 네. 아마 그 젊은 독자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 하셨지만, 사실 지금 해주신 이 뒤에 산문들을 읽어보면 젊은 독자들도 충분히 또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마지막에 읽어주신 산문이 아마도 선생님께서 독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는 나와 가족, 사회를 통해 지금의 내가 여기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통틀어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의 고비고비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시를 저는 아주 시에게 감사하죠. 그래서 시를 쓰게 해준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아마도 이 마지막 말씀에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시를 좋아하시는지, 시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구문학관 이달의 신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죠. 이달의 작가, 이달에는 시집 간절함을 늘지 않는다를 발간한 우리 시인 박지영 선생님을 모시고요. 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문학관 지역 신간 소개 프로그램인 이달의 신간은요, 이 대구 지역 작가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이 나갈 텐데요. 이 신간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와 함께 출간된 신간 한 권을 대구문학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구 지역 작가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